Reminisce Reminisce my past is my present, baby. Yeah, I make decisions to glow. Ridiculous flow, potential to glow. You know, 자, 그리고 consolidate my reading.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은 일단 차대는 강성 부분에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싹 다 도배를 해놔가지고 차대가 주는 강성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우디도 이 느낌이었는데 내가 아우디 A8 할 때는 이 느낌을 말로 표현을 못했어. 차대 전체가 주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말랑하냐? 말랑하지 않아요. 딱딱하지도 않아요. 뭔가 부드럽게 차대 전체가 노면이라든가 주행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싹 어루만져주는 이 느낌은 아주 좋아요. 자, 근데 얘가 여기에 이제 서브 프레임을 올 스틸로 했죠. 물론 차대를 자기네 딴에는 알루미늄으로 다 있으니까 서브 프레임은 스틸로의 강성을 잡겠다라는 자기네 어떤 그런 고집이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겠죠. 근데 서브 프레임을 스틸로 하면 이런 고급차들은 단박에 승차감이 좋지가 않죠. 근데 그거를 고급진 댐퍼와 감압 댐퍼를 넣었죠. 감쇄력이 조절되는. 거기다 앞에 쪽에 스프링의 권선량이나 뒷바퀴 쪽에 에어 스프링을 넣은 걸 보면 승차감을 잡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다라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 차는 직발을 쫙 이렇게 차선 변경한 다음에 직진을 쫙 달리잖아요. 앞쪽에 감압 댐퍼와 앞쪽에 스프링의 권선량, 그 다음에 뒤쪽에 감압 댐퍼와 뒤쪽에 에어 스프링의 도움을 통해서 직발을 달릴 때 이 에어로 다이나믹과 함께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쫙 부드럽게 가는데 거기에 에어로 다이나믹까지 더해줘서 되게 좋아. 그 다음에 쫙 달릴 때는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영향이 되게 중요한데, 뒷바퀴의 서스펜션이 앞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뒤쪽으로 잡혀 있다고 내가 하체오릭에서 막 지적을 했는데, 가만히 내가 이 차를 며칠 때 타보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향해 있는 이 서스펜션이 달리기만 할 때는 엄청 좋더라고. 이게 내가 그거를 몰랐어. 하체오리기 할 때 이게 무조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서스펜션의 구조가 뒤로 돼 있으니까 삼각형의 구도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밀고 가니까 공격적인 성향은 없는데 쫙 부드럽게 가면서 유잉이나 피칭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운동 특성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데 가만히 갈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쭉 달리면 다른 차 못지않게 뒷바퀴 쪽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앞바퀴에서 핸들을 타고 전해지는 느낌이, 이거는 완전히 샷다 뻑인 거죠. 앞바퀴가, 아니 어떻게 차를 앞바퀴를 이렇게 세팅해? 왜냐면 민성아 사진 올려봐봐. 앞바퀴의 서스펜션에 보면 앞바퀴에 가뜩이나 스틸로 된 싸구려 소재의 서브 프레임이 있어서 이게 안 좋은데, 여기에 묶여있는 이 스티어링 암, 메인 로우암이라고 해요. 제가 맨날 중요시하는 가운데에 있는 일자로 딱 뻗어 있는 메인 로우암이 아무런 킹핀과 캐스터 격의 설계 없이 단지 단단하게 SUV들이 쓸 법한 그런 구조로 스틸로 딱 갖다가 그냥 킹핀 각도 없이 그냥 수직으로 갖다 꽂아버렸어. 충격이나 진동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흡수할 수 없는 소재와 형상을 가지고 메인 로우암을 갖다 딱 꽂아버렸어. 스티어링암을. 그러니까 얘가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 바퀴 쪽에 하중이 딱 들어가게 되면 걔가 받는 그 스트레스, 노면으로부터 오는 잔진동과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지 못해요. 거기다가 서브 프레임도 스틸이니까 그게 다 전달이 되겠죠.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 텐션 스트럿을 앞쪽에서 이렇게 알루미늄을 뺐는데, 원래는 텐션 스트럿을 빼가지고 너클함에다 꽂아야 돼요. 너클함에다 꽂고 메인 스티어링암, 메인 로우암이 너클함 중심부에 꽂혀서 두 개가 너클함을 찢어버릴 듯이 잡고 나서 바퀴를 잡아 돌릴 때 두 개가 서로 팽팽하게 당기면서 해야 완벽하게 바퀴를 잡아주고, 잔진동이 생기거나 어쨌을 때도 텐션 스트럿을 타고 가는 건 텐션 스트럿을 타고 가고, 메인 로우암을 타고 갈 건 메인 로우암을 타고 가야 되는데, 얘는 메인 로우암도 스틸이고 형상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텐션 스트럿을 메인 로우암에다 꽂아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텐션 스트롯을 뭐하러 만든 거야? 말만 바퀴를 틀 때 꽉 잡아주려고 하는 거지 정말로 치밀한 계산에 의한 운동 특성 없고요. 잔진동으로부터 뭔가를 흡수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렇게 설계를 해버리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돼요. 그냥 단단하기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메인 노후암 쪽에 바로 앞에다가 텐션 스트롯을 꼽았는데 그 위에다가 포크로 댐퍼까지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지점에 3개를 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달리면은 텐션 스트럿에서 이렇게 약간 코너 같은 데를 달리거나 뭐 할 때 텐션 스트럿이 받는 진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지가 혼자서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텐션 스트럿에서 혼자 받는 진동을 메인 노후암에다 전달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메인 노후암은 스틸이야. 상쇄가 안 돼. 그대로 타고 서브 프레임으로 들어와. 그러고 그게 이제 차로 들어오는. 근데 이게 차체를 타고는 좀 덜 들어와요. 왜? 차체 전체가 알루미늄 스페이스 합금 프레임이니까 차체는 이게 상쇄가 돼요.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스티어링,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타고 핸들을 타고 들어오는 거 계산을 못 했나 봐. 그래서 핸들을 타고 불쾌한 진동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거기다가 달리다가 이제 우리는 달리다가 보면 이게 마력이 300에 토크가 70인데 달리다가 브레이크 같은 거 밟을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앞에 서스펜션이 이 하중을 못 이겨요. 맥퍼슨 스트럿의 서스펜션의 차량들처럼 차체를 서스펜션이 받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앞에 서스펜션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진짜로 흔들리진 않죠. 근데 흔들리는 것처럼 앞바퀴가 노면을 홀딩을 못해요. 왜? 피봇의 포인트들이 앞바퀴가 정확하게 접지를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달리다가 이제 속도가 좀 높아. 브레이크 딱 밟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내가 안 들을 거라 그랬잖아요. 브레이크도 잘 안 넣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바퀴가 뒤로 가 있잖아요. 공격적인 특성이 안 된다 그랬잖아. 뒷바퀴가 아예 노면하고는 오빠 가. 끝이에요. 뒷바퀴는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내가 그랬잖아. 뒷바퀴의 설계를 저렇게 해놓으면 전투적인 요인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설계하는 경우는 굉장히 진짜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운전할 땐 좋지. 근데 얘는 절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차를 잡아 돌리고 뭐 할 때 노면의 홀딩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특히나 얘는 아마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난리도 아닐 거야. 지금 내리막길에 약간 시속 100, 120 안 들어. 그냥 쭉 나가. 브레이크도 굉장히 약해. 근데 나는 얘가 왜 브레이크를 약한 거를 넣는지 알 것 같아요. 원피잖아요. 앞에도 뒤에도 원피고 크지도 않고 디스크도 안 크고 방열에도 별로 없고. 왜? 이런 서스펜션의 구조의 브레이크를 세게 만들잖아요. 100%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 세게 밟아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게 차를 잡으면 서스펜션이 차를 못 이기니까 바로 그냥 돌거나 뭐 자빠지거나 난리 나요. 그래서 서스펜션의 구조가 안 좋은 차들은 브레이크를 세게 세팅을 아예 안 해요. 세게 하는 순간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차가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총체적인 난관으로 안 듣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얘는 전체 차대와 스프링과 댐퍼만이 이 차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차를 이렇게 세팅할 생각을 했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언덕 와인딩을 좀 세게 올라갔더니 차가 붕 떠갖고 뭔가 SUV들이 차고 조절을 올리고 타는 것처럼 차가 붕 떠서 가는 느낌이 나요. 얘는 코너 같은 데서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그냥 갈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80km 속도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아니, 제규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새 나 진짜 욕 안 하고 진짜 이미지 진짜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리뷰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제 생명하고도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느낌 저 아주 싫어하거든요. 자, 제규어 XJ는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돌아가면서 고속주행에서의
항속 능력을 얘기할 건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차는 고속주행이 좋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고속주행에서 뭐 나오면 뭐 100% 사고인데 그 브레이크도 안 듣는 차를 가지고 고속주행 느낌이 좋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차의 리뷰는 어쨌든 돌아가면서 고속주행에 관련된 것들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규어 XJ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만 판매하는 걸로 결정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 중에 누구라도 제규어의 어떤 이런 브랜드라든가 이 디자인에 현혹돼서 이 차를 산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꼭 보라고 하고 절대 이 차는 안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이 차를 사느니 제네시스 G80이나 G90을 사는 게 훨씬 좋고 7 시리즈나 아우디 A8이나 S클래스하고는 아예 대적을 할 수 없는 차니까 그냥 아예 명암도 내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아예 2군도 아니 얘는 뭐 마이너 리그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야구니까 그냥 나가 있으라 그러세요. 자, 여기까지 제규어 XJ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저기 지금 꽤 멀리까지 왔거든요. 가서 어디 공중화장실 나오면 좀 볼일 좀 보고 돌아가면서 고속 테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 운전에서의 그 부분은 고속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야간 운전에서의 어떤 실내 조작 편의성이나 시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등등 또 야간의 조작 편의성 이런 것들도 담은 다음에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고속 리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구간이고요. 충분히 쉬고 왔습니다. 지방 카페에서 카페라떼 한 잔에 단팥빵을 하나 먹고 다시 한번 생각을 재정립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좋은 점이 있나 찾아보려고. 지금 이제 항속이거든요. 거의 고정을 시켜놓고 가는데 쭉 가는 느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아요. 좋은데 앞바퀴를 타고 계속 전달되는 이 진동은 스티어링 휠을 타고 운전자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대시보드를 타고 앞차문으로도 가나 봐요. 지금 저 카메라가 지금도 계속 카메라랑 조명이 저쪽에 달려 있는데 계속 떨어요. 보통 제가 웬만한 차들 정말 슈퍼카 같은 거 딱딱한 거 탈 때도 고속에서 갈 때 어떤 그 뒷바퀴 쪽에 뒤 트렁크 리드 쪽에서 생기는 양력 비스무리한 것들이 발생되는 경우 그럴 때나 이게 차가 떨지 보통은 이렇게 일반 아스팔트에서 이 잔진동을 댐퍼나 스프링이나 이 서브 프레임에서 걸러주질 못해가지고 그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이 차는 럭셔리 살롱이잖아요. 럭셔리 세단인데 어떻게 럭셔리 세단이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쭉 지금 항속을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뒷바퀴의 서스펜션 세팅은 저렇게 해놓으면 전형적인 그 리지드 엑셀 방식의 미국 차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차에서.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닌데 굉장히 단순한 서스펜션에서 오는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이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감속을 고속에서 할 때도 미션이 변속될 때 탁탁 치기도 하고 락업 클러치가 체결될 때도 약간 부드럽게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탁탁 치는 경우가 좀씩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미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좀 좋지 않은 프로그램 로직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사실 이 차를 좀 제일 많이 달려본 건 180이었거든요. 근데 180에서 차가 그렇게 안정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출렁거리는 게 있었는데 좀 한 200 넘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근데 오늘은 차가 많아서 달릴 수가 없네요. 제가 만약에 방송 끄고요 달리게 되면 어차피 좀 이따가 오후에 총평할 거니까 총평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자, 주간 리뷰에서 너무 혹독하게 까여서 이 오너분께 심신의 위로를 드리면서 그래도 제규어가 멋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살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말의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말의 기대를. 갑자기 왜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냐고요?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가 달라서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밤에 운전할 때 제규어 XJ는 어떠냐라고 하는데, 낮에 제가 차의 움직임이 되게 좀 거북하고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임이 크고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좀 피곤하다. 차가 스포츠카, 슈퍼카도 아닌데, 근데 밤에 운전하면 과격한 운전을 더 못하게 될 거예요. 뭔가 사람이 좀 더 차분해지고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되니까, 낮에는 그래도 좀 엔진 출력이 있으니까 달리려고 깝죽깝죽대는 그 어떤 나도 모르게 신체가 그렇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더 피로를 누적시켜 주는데, 밤에는 사실 얘가 거동에 있어서, 움직임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밤에는 안전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차는 뭐 밤과 낮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고요. 밤의 시야는 글쎄요, 사이드 미러는 보이는 값이 그렇게 넓진 않고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후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낮이나 밤이나 뭐 밤에 좀 더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인체공학적인 측면이 다른 회사들, 독일 애들 차나 이런 것처럼 인체공학 측면이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이런 느낌 별로 안 들고. 그리고 라이트는 현재 이 차가 앞유리가 틴트가 좀 진하게 돼 있어서, 근데 라이트는 밝은 것 같더라고요. 라이트는 밝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계기판이나 옆쪽에 있는 것들은 낮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쓰기 불편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특히나 운전 중에 조작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 계기판은 낮이나 밤이나 뭐 색상이 바뀌거나 어떤 운전자의 시야를 집중시켜주기 위한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낮에하고 똑같이 굉장히 싸구려 계기판, 정말 성의 없이 디자인했고 정말 성의 없이 구성이 돼 있고 정말 보기 불편하고, 아날로그 계기판인데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어떻게 차를 이따구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정말 이 차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체 오리기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닐까. 굳이 리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제규어가 사실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노 사장이 좀 영상을 조금 이렇게 좀 호의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제규어 코리아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제규어를 파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호의적으로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죠. 근데 그러기에는 나의 그런 영상 때문에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볼 것 같고 후회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제규어 XJ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모하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국산차도 그렇게 까이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하고, 제규어를 타시는 분들 또는 판매하시는 분들, 또 제조사의 입장에는 심신의 위로를 드리면서, 노 사장이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어설퍼,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어떤 리뷰니까 저의 말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규어의 장점을 10분 찾아서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규어가 좋은 차가 될 거예요. 저와 같은 비슷한 이렇게 수준으로 차를 보시는 분들은 100% 실망하게 될 거니까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만하고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사장은 불확실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제규어 XJ 총평이죠. 영상 초반부에 제가 뒷자리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이 차가 제가 뒷자리가 좋다는 게 여기가 가장 좋아요. 제가 탔던 이런 대형 럭셔리 세단 중에 가장 이 부분이 안정적이고, 허벅지의 받침 여기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 테이블이라든가 모니터 크기도 충분하죠. 모니터도 제가 알기로는 얘가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는 건데, 모니터 크기도 충분하고 모니터의 각도도 다 조절. 이게 어떤 회사들은 모니터가 고정돼 있으면 내가 앉아 있는 각도에 따라서 화면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각도를. 테이블도 꽤 큰 게 돼 있어서
이런 의전 같은 거는 사실 영국 애들이 제규어,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등 해서 의전에는 얘네가 좀 왕실 문화가 있는 애들이라 이런 의전 관련은 잘해놓은 것 같고 여기서 뭐 별도로 오디오를 만지는 거는 사실 없더라고요. 없는데 상급의 모델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조장치라든가 열선 그다음에 통풍 시트도 되게 잘 돼 있고 여기 핸드폰을 놓는 자리도 그렇고 컵홀더도 되게 잘 돼 있어서 뒷자리에서 의전 받는 느낌으로 가기에는 의자의 포지션이나 오디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근데 그럼 뭐하냐 이제. 아무튼 뒷자리는 훌륭합니다. 뒷자리만 좋은 것 같고는 안 되지. 자 이제 제규어의 총평입니다. 영상에서 하체 우리기에서 깜짝 놀라셨죠? 그 다음에 주행 영상에서도 깜짝 놀라셨을 거고 사실 고급 세단을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일부러 만들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축부터 여기에 축까지를 휠 베이스라 그래요. 휠 베이스가 길면 모든 차가 그렇듯 직진을 할 때 안정감이 되게 뛰어나고요. 승차감이 좋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범프로드 같은 데 이렇게 파여 있는 곳을 지나갈 때도 앞바퀴에서 받은 충격이 해소되고 나서 뒷바퀴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대에서 상쇄시켜주는 능력이 뛰어나서 휠베이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운동 성능은 좋아지지만 승차감은 안 좋죠. 하지만 이 차가 뭐 롱바디를 쓰기 때문에 승차감이 무조건 좋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벤츠도 그리고 BMW도 롱바디들은 다 이렇게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롱바디라서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차의 서스펜션의 설계가 노 사장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건 제규어가 고의적으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월등히 다른 어떤 운동 성능을 내진 않고 월등히 뛰어난 승차감을 주진 않으니까요. 그럼 제규어는 왜 고급 세단에 중량급 세단을 만들면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설계를 먼저 해서 뼈다구와 바디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서스펜션을 달아보니까 안 맞는 거죠. 이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이 못 받아주는 거죠. 그거를 약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서브 프레임을 스틸로 가고 뭐 어쩔 수 없이 메인 스티어링 암에 어쩔 수 없이 텐션 스트럿을 묶을 수밖에 없었고 또는 그 방식이 다른 차들하고 호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뒷바퀴의 서스펜션도 쓸데없이 중심축으로부터 사실은 뒷바퀴가 이쪽에 이렇게 서스펜션의 중심축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뒤로 나오죠. 이쪽에서 가는 게 강성 확보나 위치 공간을 얘네가 확보를 못한 거예요. 위치를 확보 못하고 강성을 확보 못하면 부득이하게 형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대형차급에서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안 해요. 바꿨을 때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현재 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미션도 주행을 해보면 계속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상황에서도 변속을 할 때 단수 변화에 충격음이 있고 구동 저항이 뒷바퀴 어딘가를 타고도 트랜스 엑셀 그러니까 뒷바퀴에 있는 디퍼렌셜 케이스 어딘가를 타고 차체 쪽으로 들어옵니다. 앞바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앞바퀴는 모든 잔진동들이 이 메인 로우암을 타고 서브 프레임을 타고 스티어링을 타고 다 들어와요. 핸들을 타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차는 대형차로서의 자질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규어라는 환상을 완벽하게 깨준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며 왜 많은 소비자들이 처음 제규어를 사는 사람은 있어도 재구매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XE 때도 그랬고 XF 때도 그랬고 F페이스도 그렇고 잘하는 회사는 대부분 중타 이상은 하죠. 근데 하나도 못하는 회사는 대부분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하나를 잘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잘하는 회사가 어떤 차를 살짝 못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을 못 만드는 회사가 어떤 모델을 잘 만든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한 모델을 잘 만들면
그 모델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른 차들도 중타 이상은 때리죠. 제규어는 다 못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규어 모델은 믿고 거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규어 코리아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유감이지만 안 좋은 것,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노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다찌 챌린저를 위해서 노사장은 다시 풀악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 Reminisce Reminisce My past is my present, baby. Yeah, I make decisions to glow. Ridiculous flow, potential to glow.